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2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4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이고 코드 번호는 095930입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이전에 좀 브리핑을 드렸을 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17일 브리핑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당시에 조회수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조회수가 뭐 500K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반응도 뭐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때 당시에 사실 주가 자체가,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 주가 자체가, 주가 흐름이 지금 이때 당시에 66,700원, 65,700원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66,500원. 제가 이때 부분에서도 계속 9월달 초부터 삼성전자를 계속 브리핑을 드렸었거든요. 자, 9월달 초부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10월달 초부터 알려드렸는데, 11월 3일에는 여기 상속세 아끼려고 주가 떨어뜨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 미 대선 이후에 폭등할까? 폭등할까? 코스피 흔들릴까? 자, 이런 폭동이 일어날까? 자, 이런 부분들 브리핑 드리면서 상관없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1월 6일 당시에는 다음 주 12월 FOMC 유동성 장세 기대감 이제 반영이 될까라는 부분, 이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6만원대였거든요. 6만원대였는데 지금 주가가 68,000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지수 자체를 뭐 꾸역꾸역 밀어 올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수 자체를.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자, 이거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이때 당시 제가 10월에도 계속 브리핑을 드렸었어요. 한 달 전부터 브리핑을 뭐 9월 말부터 계속 드렸는데, 그 코스피 지수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FOMC가 지금 이때 당시에는 FOMC가 바이든인지 트럼프인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정책을 좀 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3일 이후에는 지수 자체가 좀 회복세를, FOMC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미래를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겁이 나요.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FOMC에 대한 부양책, 이런 기대감들은 있지만 FOMC에 대한 부양책들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나오지는 않았어요. 바이든이 이제 정권을 좀 이양받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제 부양책들, 바이든 같은 경우에서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조금 하면서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경기를 좀 일으켜 올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자, 금리를 상승시킨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는 당연히 빠질 겁니다. 빠질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너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전고점까지 돌파를 하면서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제가 이전에 며칠 전에 한 이때쯤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성장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돌파를 하면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이 정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절벽을 올라가듯이 완전 무슨 테마주처럼, 중소형주 종목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거다라고, 이렇게 올라가면 저는 좀 무섭거든요. 사실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해는 되는데, 조정을 받고 이렇게 빠지면은 쌍봉이 나오면서 빠지면은 사실 답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그때 되면은 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좀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점은 저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자, 하웨이가 글로벌 스마트 시장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저가 브랜드인 하웨이의 자회사 그 브랜드를, 스마트폰 브랜드를 매각을 했죠. 매각을 한다라고 그러죠. 스마트폰 시장에서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제가 이전에 이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하고 이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스마트폰 시장이 있으면은 여기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 점유율이라는 거죠. 점유율. 자, 이렇게 애플, 삼성, 그리고 뭐 저가 이렇게 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하웨이,
저가 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웨이가 1위, 얘네들이 2위, 3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 하웨이가 퇴출되면은 이렇게 시장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나중에는 하웨이의 부분들이 저가형들이 얘네들이 또 집어삼키고 이렇게 파이가 이렇게 커지면서 삼성전자랑 애플이랑 삼성전자랑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지금 시장에서는 하웨이향 매출이 빠지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다라고 그렇게 계속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솔직히 이 하웨이 매출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된다. 당시에 우리 삼성전자가 120만 원 막 이렇게 되고 할 때 액면 분할하기 전에 이전에 뭐 200만 원 돌파하고 230만 원까지 막 가고 액면 분할 해가지고 5만 원부터 거래가 되고 뭐 4만 5천 원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 그때 당시에 한 160만 원일 때 그때 200만 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리고 230만 원, 245만 원 이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는데 당시의 상황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독주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점유율을 상승시키면서 영업이익률이 50%까지 달했다. 그러니까 1,000원을 팔면은 500원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상황에서도 30% 남기면은 많이 남는 상황이에요. 근데 1,000원짜리를 팔면은 500원이 남았다. 영업이익률이 50%. 자,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당시에 D램 가격 상승, 랜드 플래시 뭐 이런 부분에서 상승은 좀 있었지만은 특히 중요한 건 스마트폰 부분에서 점유율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FOMC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전에 우리가 코스피가 올라갈 때 보면은 우리 이때 당시 3월달 당시에는 우리 코로나가 없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도 다 코로나 있었는데 부양책에 대한 유동성 때문에 올라갔다. 왜 올라갔냐? 헬리콥터 머니가 위에서 달러를 막 뿌립니다. 이렇게 막 뿌려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 기업들이 대출 받고 채권 팔고 대출 투자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자가 나더라도 버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동성이 중요한 거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또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이 달러 우리는 원화가 되겠죠. 원화를 받고 이걸 전부 다 좀 돈을 받으니까 투자가 시장으로 들어오고 부동산 시장이 좀 꺼지면서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돼서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사실 지수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부동산 시장도 연관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패시브 자금들이 부동산 자금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거든요. 산업의 사이클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부동산의 사이클도 그렇고 주식의 사이클도 그렇고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패스를 하고요. 앞으로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은 남아 있다. 자, FOMC 중요한 거는 FOMC의 그런 부양책이 언제 나올 것인가.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막상 이제 부양책이 나오면은 부양책 규모에 따라서 차익 실현 흐름도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부양책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11월 말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말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이 정권을 이양받는데 시간이 트럼프가 좀 쉽게 정권을 이양을 안 해주면서 지금 브리핑을 받고 있어요. 안보 브리핑을 받고 있어요. 기밀 브리핑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12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은 이게 나와주지 않을까. 부양책들이. 자, 이제 부양책들이 나와주면은 부양책이 나와줌으로써 재료소멸이라든가 이제 기대감이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올라갈수록 제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양책에 대한 이제 그 차익 실현 확인을 하고 실적이 나오면은 이제 보통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잖아요.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차익 실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도 그만큼 강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저는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겠죠. 1차 타이밍 이제 부양책의 규모 이제 확정이 됐을 때 1차 타이밍이다. 이제 정리를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타이밍은 금리를 올릴 때가 이제 우리 주식시장 자체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게 금리를 민주당에서 올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동결이 되면서 유지가 되니까 오히려 달러를 더 풀어가지고 지금 하니까 달러를 풀면 풀수록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달러의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풀면 풀수록 부담이 되듯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금리가 올라가면은 왜 부담이냐? 왜 부담이냐? 금리가 올라가면은 제가 100원을 1000원에 1%를 이자를 낸다고 하겠습니다. 1.5%로 올라가면은 이자 부담이 좀 올라가죠. 근데 부채 비율이 자본 잠시 우리의 내 자본이 자산, 대출, 부채 이런 것들이 봤을 때 내 자본이 총 자산의 부채 비율이 높으면은 자본 잠식 위험이 있어요. 자본 잠식. 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우리 실적 대비해 가지고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1000만원 버는데 이자로 150만원을 내는 거는 상관없는데 제가 100만원을 내는데 50만원을 이자를 내버리면은 똑같은 부채라도 부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150만원, 15만원과 150만원 이자를 얼마를 주냐. 내가 1000만원을 버는데 150 주는 거랑 100만원을 버는데 15만원 주는 거랑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이제 슬슬 주가가 재무 악화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빠질 겁니다. 이거는 거시적인 문제, 거시경제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고, 우리 금리가 상승을 되면은 기업들이 다 어려워지잖아요.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그 국민들도 우리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국민들도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자, 그러면 소비가 줄어든다.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의 영업 활동, 매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다. 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금리 부담이 낮으니까 기업도 대출 받고 낮은 금리에서 산업 활동을 펼치고 삼성전자의 자본이 들어오고 매출액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거시적인 부분에서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 시장은 계속한다. 자, 그런 부분들. 자, 금리가 언제 올라갈지, 부양책이 언제 나와줄지, 부양책의 규모, 시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금리가 언제 올라가는지 그리고 경기가 언제 반등하는지 반등을 해가지고 회복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는 미국에서 고정금리를 좀 올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아직까지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추후에는 경기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생각보다 지금 뭐 미국이랑 유럽은 난리인데 한국은 경기가 좀 이제 좀 이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 빠진 것에 비해서 한국은 경기가 좀 좋거든요.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미국이랑 유럽이랑 경기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정리를 해야겠구나.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차트 뭐 이런 거 삼성전자는 사실 코스피 자체의 움직임을 동기화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들보다 경제적인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반드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삼성전자를 우리 알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투자에 대한 판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전에 제가 좀 자랑을 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전에 제가 브리핑에 드렸던 부분보다 많이 올라왔다. 시장에 뉴스가 좀 부정적인 뉴스들도 상당히 그동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제 말이 맞았다라는 부분들 자랑은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서 좀 인정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정이 뭐 안 된다고 하신다면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기적인 부분들 반드시 우리 조금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여기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이 보이시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저희가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데 여기 게시판 11월 2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려놓고 그리고 9시가 딱 되면은 종목 추천 드립니다. 9시 센트럴 인사이트 현재가 11,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25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1분에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현재가 36,600원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를 37,700원 손절가 35,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 올릭스 현재가 75,000원 기준 매수 자 1차 목표가 77,200원 손절가 72,000원으로 단기 종목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리고 차트상 이렇게 좀 어떻게 올라갔는지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서 수익 구간 이렇게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한국테크놀로지도 바로 수익 바로 올라갔네요. 그리고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랑 손절가랑 이렇게 또 알려드리고, 몇 종목이 지금 현재 들고 있는지 댓글로 이렇게 상세하게 다 안내를 드리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올리수다,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 개념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가 매수하거나 많은 돈을 따라하지 마시고, 조금씩 꾸준하게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받으셔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내내신 것도 괜찮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여기 이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수익률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 뭐 수익 청산한 이후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꽤 실력이 있으시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단기적으로 좀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종목을 결과를 좀 내고 싶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